너도 나도 부동산 몰빵이라, 이런 아수라장 처음. 제가 지금까지 지표를 분석하면서요, 이렇게 병신 같은 정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이 병신 같은 정부라고 제가 좀 육두문자까지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완전히 병신 같은 정부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이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 금융 익스포즈 현황입니다. 이 익스포즈가 위험 노출액이라는 뜻이거든요. 위험 노출액. 2024년을 보십시오. 4,121조예요. 4,121조 6천억 원입니다. 야, 부동산 금융, 부동산에 노출된 금액이 4,121조 6천억 원. 2023년에 3,937조 원에 비하면 184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4.7%가 늘었어요. 제가 왜 병신 같은 정부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부동산, 집을 사자에 사람들이 다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금액 자체도 명목 GDP는 당해 연도 GDP를 말합니다. GDP는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모든 총액을 다 합친 게 GDP인데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그것도 당해 연도, 올해 연도를 말하는데 2,549조 2천억 원입니다. 2,549조 2천억 원에 이게 빗대 보면 GDP 대비 161.7%입니다. 161.7%.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니,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게 4,121조 6천억 원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게 2,549조 2천억 원인데 부동산 투자는 4,121조 6천억 원. 과잉 투자죠. 과잉 투자. 제가 부동산의 몰빵이라고 제목을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몰빵. 실제로도 몰빵이고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너도 나도 부동산의 몰빵이라고 했죠. 너도 나도 맞습니다. 보실래요? 부동산 관련 대출 2,681조 2천억 원. 이 대출은요, 다 받잖아요. 기업도 받고 개인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죠? 부동산 대출이라는 게 다 받으니까 2,681조 2천억 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부동산 관련 보증, 이것도 말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받거든요. 1,064조 1천억 원. 부동산 관련단 금융상품 375조 9천억 원. 이거를 다 합치니까 부동산 금융에 노출된 위험 노출액은 4,121조 6천억 원. 진짜 난리도 아니죠. 사람들이 대출받아 투자하고 보증받아 투자하고 금융상품에 부동산 금융상품에 리츠 뭐 이런 거겠죠. 여기도 계속 투자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집값이 말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돈이 많아. 대출도 많이 해준 상태고 통화량도 많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언론에 쓰든지 누군가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훅 몰려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그 지역은 쭉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무턱대고 올라가요. 묻지마 급등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그러면 제가 왜 정부가 왜 병신 같으냐. 여러분 세상에 부동산에 익스포즈 되는 돈이 4,121조 6천억 원, 명목 GDP 대비해 보면 161.7%. 오죽 여러분 투자할 데가 없으면 부동산에만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예, 10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투자처만 좋으면 뭐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엔화도 굉장히 많이 샀고 금도 많이 샀고 투자처가 다양합니다. 채권도 많이 사고 아니면 기업에 투자도 하고요.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 활성화를 시켰던 것처럼 벤처에도 투자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그럼 언제부터 없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 망친 게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입니다. 최저임금 급속하게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면서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반도체도 밀리고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2차전지. 그나마 좋은 게 조선과 휴대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8대 주력 상품 중에 6개가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운 주력 산업이 안 나타나요. AI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AI는 이미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AI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가산업과제 선정도 안 되고 시장을 알지도 못하니까 밀어붙이지를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소차 가지고 괜히 현대차에 숟가락 얹으려고 했지만 수소차는 전 세계적으로는 안 뜨고 있잖아요. 결국 AI가 떴거든요. AI가 전 세계적으로 떴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 이게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투자할 돈이 부동산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진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빨리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 김대중 대통령 때 나라가 위기에서 빨리 구원을 받았던 것은요. 투자할 곳이 있었습니다. 돈을 풀면서 투자할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할 곳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게 내수의 진작으로 도움이 됐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죄송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풀려고 하는 국가 지도자가 많지 뭔가 산업을 살려가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성장 동력이 뭔지를 찾자 하면서 있었다고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처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빵하니까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게다가 청년들의 박탈감은 너무너무 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나 집 못 사.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인구까지 줄어드는 데다가 자포자기까지 나오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갑니까? 무너지고 말죠. 제가 목이 터져라. 지금 목이 터져 있죠 벌써요.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았을 동안은 경제가 좋아서 다행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 때는요. 우리 후손들이 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니까요.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시장경제가 판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시장경제가 판을 못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라가 갈라치기가 당하는 거예요. 투자처를 많이 만드는 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투자처가 안 만들어지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이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지만 지금 국가 지도자들
제가 국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국가 지동자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지변자 할까요? 국가 지변자. 그게 맞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똥밭으로 끌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요.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처를 정부가 많이 개발해 줘야 되는 것.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봅니다.